근데 네. 김문수 후보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 이거 한덕수 후보보다도 이준석 후보의 연대를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개혁신당의 어쨌든 대표 권한대행이고 예.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조금 불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김문수 후보의 시간 끌기 전략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시간 끌기 전략에 이준석 후보를 사실은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불쾌할 수밖에 없죠. 저희 개혁신당도 공당으로서 공식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그런 거잖아요. 빨리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하자 이러니까 일단 이게 둘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해서 원샷 뭐 빅텐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이준석 후보 설득하고 있어. 그런 거거든요. 실제 설득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저희는 설득 당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공식적으로 연락도 안 받겠다.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이준석 후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약간 시간 끌기의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는 정치 도의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김문수 후보가 얼마든지 시간 끄셔도 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한테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덕수 총리가 새치기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 두 분끼리 싸우고 시간 끌고 막 밀고 당기고 하는데 저희는 좀 빼주십사. 이준석 개혁신당 그냥 놔두시고 국민의힘 안에서 좀 지지고 볶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일각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과를 하겠다 이준석 후보한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자꾸 에드벌룬만 띄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라면 받아줄 의미는 있나? 그러니까 사과를 하겠다는데 그게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러면 사과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사과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본인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행태가 잘못됐었다 생각하면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꾸 이준석 네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아니 상대방이 받아주면 사과하고 안 받아줄 것 같으면 사과도 안 하겠다.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뭐 간보거나 에드벌룬 띄우거나 이런 거 그만하고 과거에 자당이 선출한 당대표를 말도 안 되는 성상납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쫓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해서 그러면 그걸 하면 단일화 할 거냐? 그런 조건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고 그냥 본인들의 잘못은 그 자체로 인정했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도 어쨌든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정식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그다지 존중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도 뭐 당 주류가 뭐 좀 수틀리면은 뭐 쫓아낼 수도 있는 거지 뭐 까짓 거 뭐 당원이랑 국민이 뽑은 게 뭐 대수야? 우리 주류 의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데 딱 그거거든요. 우리 당 주류 의원들이 지금 마음에 안 들면 이준석도 쫓아내고 김문수도 갈아치워버리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뭐 정치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뭐 째째하게 뭐 앙금을 품고 그러냐. 딱 지금 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사과할 리도 없고 한다 그래도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그냥 뭐 어떻게든 꼬셔보기 위한 거짓 사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측이 난무하는데 네. 제가 정리해 보면 대충 나오는 게 한 7%에서 15, 3에서 13에서 15% 사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일 말이에요.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그 이후에 야 이거 단일화했으면은 어떻게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포스트로부터? 입장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선거들에 비해서. 이게 예컨대 지난 대선 같으면 정말 치열하게 붙었죠. 51대 49도 아니고 뭐 50.5대 49.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뭐랄까요, 뭐 비판도 받고, 뭐 공격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이 없다고 국민의힘 후보가 비등비등하게 붙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없었으면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50% 후반, 60%대까지 치고 올라가서 예전 2007년 대선처럼 정동영 후보 대 그렇죠. 이명박 후보 거의 당시 이명박 네. 후보 정도처럼 500만 표 이상 차이 나요. 압도적인 그냥 지위를 만들어내서 야 이건 해보나 마나다. 그냥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투표 하나도 안 가고 그냥 뭐 어쩌겠냐 다음에 당 추스리자 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더 급격히 쏠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이 있든 없든 뭐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저희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어떤 지지층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저희 내부 조사 결과를 다 떠올릴 수는 없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상당수 오고요. 특히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절대로 못 넘어갈 비명계 표심뿐만 아니라 연성 이재명 후보 표심도 어느 정도는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뽑았던 분도 약간은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없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거냐? 특히 탄핵 대선인데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완주했는데 그거 덕분에 이재명이 당선됐다. 그 논리는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은 이번 대선이나 이준석 후보의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성립하기 어려운 얘기일 것이다. 저희는 뭐 그래서 그런 압박은 전혀 느끼지 않고 저희 뭐 열심히 잘 완주가 아니라 실제 당선을 목표로 저희는 뛰고 있습니다.